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수를 해야 하는 이유와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수어항은 환수가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인 자료는 없으나 대부분의 해수인들은 환수를 통하여 해수어항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무환수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환수 시스템으로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환수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무환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완벽한 베를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환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환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짬뽕항에서 환수는 미량 원소를 보충해주고 질산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각종 첨가제를 사용하여 수조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나 많은 분들이 환수가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말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우는 질산염에 취약합니다. 환수를 통하여 질산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FO는 환수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희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와 아질산은 해수어들에게 치명적이기에 환수를 통하여 건강하게 해수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환수는 고기의 숫자, 피딩의 양,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 주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물량의 10% 수준을 환수합니다. 제가 해수어항 관련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수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이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수를 하면서 확실히 뭐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에 10% 정도의 환수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소중한 산호와 해수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환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FO 수조를 환수하겠습니다. 제 FO 수조의 물량은 대략 400리터고요. 환수통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브루트 37리터 환수통을 사용하고 있고요. 꽉 채우면 38리터가 조금 넘기에 제 FO 수조의 물량의 대략 10% 수준입니다. 전 로디에 걸러진 물을 사용합니다. FO 수조이기에 사실 수돗물로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로디 정수물을 사용하면 인산염과 질산염이 감소하여 이끼가 별로 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짬뽕 수조에서는 활용도가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수돗물을 사용하신다면 물을 받아넣고 하루 이상 방치하여 염소를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조의 물량을 체크하시고요. 수조의 물량의 10% 정도의 수준을 기억합니다. 환수물의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조의 10% 정도의 물이 준비되었다면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비중계를 사용하고요. 비중계는 최소한 굴절식 염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보분들이 스윙식 비중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치수가 정확하지 않는 게 최단점입니다. 다소 비싼 감이 있어도 비중계는 필히 굴절식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0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짬뽕 수조의 염도는 1.025 수준, FO는 1.020 수준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레드시에서 나오는 해수염 계량컵을 준비하셔서 대략적인 소금의 양을 아시면 환수가 편해집니다. 소금은 FO의 경우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 블루트레저 해수염을 사용합니다. 물에 잘 녹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짬뽕 수조는 레드시 코랄프로
또는 프랑스산 리프 크리스탈을 주로 사용합니다. 레드시의 수염 계량컵 4컵을 넣으면 약 40리터 환수물의 비중이 1.020으로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녹여주면 됩니다. F5는 1시간 이상 녹이고요. 짬뽕 수조는 하루 정도 소금을 녹입니다. 소금을 녹일 때는 작은 수류 모터 또는 리턴 모터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넣고 손으로 한번 휘저어 주시고 소금을 녹이시면 됩니다. 소금이 녹게 되면 물이 맑아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환수 준비를 합니다. 해수어항의 초보와 고수는 환수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보분들은 필히 수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거실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바다를 만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스키머 청소를 합니다. 스키머는 환수할 때마다 컬렉션 컵을 칫솔로 닦아줍니다. 스키머 청소를 하는 이유는 스키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매번 청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말 필터를 갈아줍니다. 스키머 청소는 가끔씩 하지만 양말 필터는 최소한 환수 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양말 필터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더러운 양말 필터는 물에 몇 번 헹구셔서 유기물을 제거해 주시고 락스를 조금 탄 물에 3일 정도 담급니다. 그리고 3일 이상 말리면 깨끗해집니다. 양말 필터 청소가 귀찮아서 자동 양말 필터를 돌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적응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3개의 해수어항을 관리하고 있지만 양말 필터 청소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키머 청소와 양말 필터를 갈아주었으니 환수물을 보러 가겠습니다. 물이 맑아졌습니다. 환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환수 방법입니다. 리턴 모터에 호스를 연결하여 양말 필터 쪽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이펀으로 본항의 물을 뺍니다. 환수량의 약 80% 정도의 물이 빠졌다면 리턴 모터를 가동하여 준비된 환수물을 양말 필터를 통하여 넣어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리턴 모터를 끄지 않아도 되고요. 왠지 가장 자연스럽게 환수를 하는 것 같아서 산호나 물고기들이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정답은 아닙니다. 리턴 모터를 끄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다른 간략한 환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환수를 한 김에 수조 청소를 간소하게 합니다. 제 수조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큰 노하우는 없습니다. 일단 날바닥을 운영하면서 강력한 수류를 통하여 슬러지를 양말 필터로 잘 넘겨주고요. 환수할 때마다 칫솔이나 스펀지를 통하여 닦아줍니다. 그리고 와이즈 자석 청소기를 활용하여 수조의 벽을 닦아줍니다. 환수하는 김에 락도 바꾸어 주었고요. 수조의 컨셉을 약간 바꾸고 싶어서 덩치가 큰 해수어를 본항에 넣었고요. 아기블루탱 8마리를 포함한 작은 물고기들을 검역항에 넣었습니다. 환수를 하니 어항이 더 청명해 보입니다. 해수어를 하면서 주기적인 환수를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해수어와 산호를 건강히 잘 키우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네모난 수족관 청개점 탐방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